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거나 달리는 중에 잉태된다. 철학자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오늘도 무기력을 뚫고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 이미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분명 쉬었는데도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우리를 우울과 무기력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력감을 가장 강력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입니다. 오늘은 달리기가 왜 우리 뇌를 다시 깨우고 우울과 무기력을 어떻게 실제로 무너뜨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나약한 의지가 만든 정신적 비극이 아니다. 그건 단지 당신의 뇌가 물리적으로 가동 중지를 선택한 시스템 오류일 뿐이다. 일부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3번, 30분씩 달린 사람들은 항우울제 복용군과 유사한 수준의 우울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다. 또한 단 20분 내외에 달리기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한다. 번아웃에는 쉬는 게 답이다. 틀렸다. 그건 당신의 전두엽을 무기력의 늪으로 더 깊이 가라앉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행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움직여야 비로소 행복을 인지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무력감은 현실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가 만들어낸 비겁한 오류 신호다. 변연계의 명령에 평생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전두엽을 깨워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것인가?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오작동하고 있는 당신의 뇌다. 이 신경학적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단 하나다. 뇌를 속여라. 세계적인 문호 무라카미 하루키. 사람들은 그를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예술가로 숭배하지만 사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시스템 관리자에 가깝다. 3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소설을 쓰기 시작한 하루키는 곧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소설 지필은 단순히 우아하게 앉아 문장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 어두운 자아를 길어올리는 극도의 신경 에너지가 소모되는 가혹한 육체 노동이었다. 전업작가가 된 직후 하루키는 원인 모를 체력 저하와 함께 전두엽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듯한 브레인 포그를 경험했다. 문장은 파편화되었고 이유 없는 우울감이 수시로 밀려와 그의 펜대를 꺾으려 했다. 그의 뇌는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 신호를 내보냈다. 지금은 위험하니 글을 쓰지 말고 쉬어라는 생존 본능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영혼을 담는 그릇인 몸이 흔들리면 정신 또한 무기력의 늪에 침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그날로 운동화를 신고 무작정 길 위로 나갔다. 처음에는 고작 3km를 달리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심장은 터질 듯 박동했고 폐는 타들어갔다. 뇌의 편도체는 끊임없이 그에게 도망치 않은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하루키는 그 신호를 전두엽의 통제력으로 억눌렀다. 그는 소설 지필기에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는 10km를 달리거나 1500m를 수영하는 엄격한 루틴을 수십 년간 유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신선한 혈류를 뇌세포에 공급하여 저하된 신경 기능을 활성화하는 정신적 환기 과정이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충격이 뇌간의 각성 시스템을 자극할 때마다 그의 뇌는 무기력을 안전하다고 착각하던 오류를 멈추고 각성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는 육체적인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되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자신의 시스템을 관리했다. 이 육체적 통제 경험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의 뇌는 어떤 우울한 서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하드웨어를 갖게 되었다. 여기 하루키보다 훨씬 더 처참한 바닥에서 자신의 뇌를 철저히 해체하고 재구성한 괴물이 있다. 데이비드 고긴스. 그는 어린 시절의 학대와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뇌의 보상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태였다. 20대 중반에 그는 130kg이 넘는 거구에 식당 바퀴벌레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소위 패배자의 뇌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편도체는 24시간 내내 비굴함을 명령했다. 너는 안 된다. 넌 절대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비참한 눈동자를 보며 결단했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 뇌의 주인이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첫날 그는 단 400m를 달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에 질려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뇌의 보상 시스템은 비웃었다. 봐라, 넌 역시 안 된다. 하지만 고긴스는 그 비웃음을 향해 전두엽의 실행 의지를 퍼부었다. 그는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나고 무릎, 연골이 마모되는 고통 속에서도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다. 그는 동기부여 따위에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일갈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오직 지독한 규율뿐이다. 결국 그는 약 48kg, 즉 100파운드가 넘는 체중을 감량하고 미군 역사상 가장 혹독한 네이비 실 훈련을 통과한 전설이 되었다. 고긴스는 이 과정을 뇌에 굳은 살을 박는 법이라고 명명했다. 편도체가 내뱉는 공포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강제로 전두엽의 실행 명령을 관철시키는 신경학적 훈련이었다. 그에게 달리기는 뇌의 가버너, 즉 에너지 보존을 위해 설정돼 뇌의 제한 장치를 강제로 해제하여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증명된다. 가수 션은 달리기를 통해 활력을 얻고 그 에너지를 기부와 실천으로 확장해왔다. 그가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매일 새벽 트랙을 도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다. 달리기를 통해 활성화된 에너지를 타인을 돕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치환하는 것이다. 그의 삶은 마라톤으로 얻은 에너지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다. 국민 MC 유재석 또한 마찬가지다. 꾸준한 운동 루틴 덕분에 오랜 시간 철저한 자기관리를 유지하며 최정상의 자리에서 겪는 압도적인 중압감을 견뎌낸 인물이다. 그는 상태가 좋아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함으로써 뇌와 신체의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이러한 루틴이 주는 통제력은 어떤 스트레스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강인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된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무기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 뇌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니체는 극심한 편두통과 신체적 고통 속에서도 또 걷기를 사유의 방법으로 삼으며 자신의 뇌를 단련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뇌는 침전하고 부패하기 쉽다. 하지만 달리기가 시작되는 순간 영혼은 육체라는 엔진을 타고 비로소 비상할 준비를 마친다. 하루키가 달리기를 통해 지적인 평온함을 얻었다면 고긴스는 야생의 돌파력을 얻었고 션과 유재석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창조한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다. 뇌는 결단보다 반복되는 움직임에 반응한다. 달리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뇌가 다시 태어나는 시작점이다.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건 단순한 정신력이 아니다. 뇌라는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재설계한 생물학적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뇌 안에서는 어떤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과학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단순한 의지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뇌 구조의 생물학적 개조 과정입니다. 왜 달리기가 어떤 약물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실제 연구 데이터를 통해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리는 BDNF인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의 활성화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존 레이티 교수는 운동을 뇌를 위한 천연 비료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뇌는 즉각적으로 BDNF라는 단백질 생성을 돕습니다. 이 물질은 저하된 신경세포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반복적인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실천했을 때 혈중 BDNF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며 이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 보상 체계의 균형 회복입니다. 현대인들의 뇌는 자극적인 보상에 익숙해져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저하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독한 무기력은 사실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져 사소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이 저하된 수용체의 민감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견디고 난 뒤 찾아오는 은근한 성취감은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을 보상받는 훈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는 각성 시스템을 관장하는 RAS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뇌간에 위치한 망상활성화 체계 RAS는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 중 무엇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우울에 빠진 뇌의 RAS는 활동적인 정보보다는 무력한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반복적인 충격과 거친 호흡은 각성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학계의 여러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뇌의 주의력과 각성도를 조절하는 신경계를 활발하게 만든다는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결국 달리기는 감정을 다스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하드웨어를 활성화하고 신경망의 균형을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원리를 설명해 주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실행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메커니즘을 이해해도 그것이 일상의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뇌는 다시 익숙한 무기력의 패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차가운 과학을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부터 그 답을 실행 단위로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뇌를 속여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감정에 기대는 결심이 아니라 일상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실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반드시 이식해야 할 4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지력을 완전히 배제한 5분 법칙의 기계적 실천입니다. 뇌가 저항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일단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십시오. 일단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의 각성 시스템인 RAS가 가동되며 못하겠다는 가짜 신호를 할 수 있다는 물리적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전두엽이 주도권을 잡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이 물리적 트리거가 무기력의 연쇄고리를 끊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는 도파민 보상 회로의 의도적 설계입니다. 달리기를 단순한 고통이 아닌 보상으로 인식하도록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오직 달릴 때만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한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신체 활동 뒤에 즉각적인 청각적 쾌락을 결합하면 뇌는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재학습하며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거리나 속도보다 예측 가능한 반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상태는 규칙성이 확보될 때입니다. 단 10분을 뛰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뇌에 일관된 신경학적 자극을 주십시오. 넷째는 성취의 시각화입니다. 달린 거리와 시간을 데이터로 기록하여 전두엽이 자신의 통제력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성공의 기록들이 뇌의 굳은 살을 받고 결국 어떤 우울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반복이 임계점을 넘어서자마자 여러분의 신경망은 무기력라는 늪을 빠져나와 새로운 활력의 궤도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두엽에 이 명령어를 입력하십시오. 행동이 시작되는 그 찰나가 여러분의 뇌가 개조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분들의 뇌는 즉시 반격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움직이기 싫다는 강한 저항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실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행동 직전에 발생하는 뇌의 저항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마지막 반론까지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냥 다 너무 귀찮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런 저보고 갑자기 뛰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귀찮음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방전 상태로 방치하는 지독한 시스템 유기의 증거입니다. 엔진이 꺼진 차를 가만히 둔다고 다시 움직이지 않듯 멈춰버린 뇌는 외부의 물리적 충격 없이는 절대 다시 가동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싫어한다는 고백은 사실 내 뇌의 보상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자백과 같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비로소 기름이 돌고 발전기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듯 싫어하는 운동을 억지로라도 시작해야 뇌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거부감은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활동을 거부하는 뇌가 만들어낸 비겁한 가짜 저항 신호일 뿐입니다. 뇌는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보수적인 생체 장기입니다. 그 저항을 의지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몸을 강제로 던져 뇌가 어쩔 수 없이 깨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기력이라는 신경학적 감옥에서 나가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건 운동신경이 아니라 귀찮음이라는 달콤한 함정에 빠진 여러분의 뇌입니다.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도록 학습된 뇌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생각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오직 반복된 행동으로만 재설계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단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삶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신경망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고 무기력라는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하드웨어 패치입니다.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 뇌의 물리적 상태를 강제로 전환하십시오. 인생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내디딘 발걸음의 궤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그 충격이 여러분의 새로운 신경망을 하나하나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침대에서 벗어나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뇌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달리기로 뇌를 개조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선언이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시스템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뇌 해킹 전략을 준비하십시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